자, 이제 파스러브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클래스를 파스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먼저 만들게 됩니다. 자,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요.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자바 클래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름을요. 자, 심플 데이터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뭐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kind라고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로 하시면 되겠죠. 인터페이스에 자, 여기다가 자, 파스러블 하게 되면 자,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 이렇게 파스러블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엔터 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자, OK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면 자, extens라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근데 자,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야죠. 자,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게 파스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터페이스로 해놨죠. 아까 처음에 만들 때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말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대로 두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파스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빨간 줄이가 있죠.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자, 여기에 뭔가 구현이 안 된 게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그 다음에 가보면 implement method가 있어요. 자, implement method 가보면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메소드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OK 눌러줍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크리에이터 필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정의를 해볼까요? 자, public, static, final, 그 다음에 자, creator. 자, pass러블 점 해보면 creator라고 하는 자, creator가 되겠죠. 자, creator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자, 이 creator라고 하는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creator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요. 자, 이거는 new pass러블 점 자, pass러블 점 creator라고 해서 자, creator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중괄호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객체를 만들어 주면서 할당을 하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추가하기 전에 다른 코드부터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자. 자, 이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자, 변수를 선언해서 집어넣을 텐데요. 하나는 인티저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umbe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고 메시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이름도 이게 달라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라고 하고 두 개를 선택하고 OK 눌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성자라고 하는 게 public simple data라고 한 다음에 자, parsel이라고 해서 자, 다른 자, 파슬 객체를 받았을 때 자, 소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 이 파슬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 여기서 여기 데이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rc라고 하는 이 파슬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파슬 객체에서 자, readint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자,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 읽어서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message라고 하는 스트링에다가는 src read string으로 이렇게 읽어서 할당을 합니다.
자, 여기에 리턴 타입이 하나 빠졌다라고 나오네요. 자, 심플 데이터인데 데이터로 해서 그런 거고요. 자, 컨스트럭터니까 리턴 타입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걸 처음에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른 자,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자, 그걸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로 받으면 자,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심플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두 개의 변수 값을 read해서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creator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는요. 자, public 자, simple data라고 하고 자, create from parsel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parcel 그 다음에 src라고 해도 되고요. in이라고 한번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return new simple data in 이렇게 해보자. 자, 이게 in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위에서 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src면 어떻게 돼? src가 되겠죠. src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create from parsel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걸 호출하게 되면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자, 이 parsel에서 두 개를 읽어서 자,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수에 할당을 하고 simple data라고 하는 거의 객체를 리턴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ublic simple data라고 하고 배열 형태로 리턴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new array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int size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다라고 하고요. 자, return new simple data 그 다음에 size라고 해서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creator라고 하는 객체고요. parserable이라고 하는 걸 implement 구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creator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메소드가 자, 필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scribe contents는 그냥 0으로 그대로 한번 놔두고요. 그 다음에 write to pars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write to parsel이 자, parcel 객체로 써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dst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write int라고 해서 자, 우리 넘버 변수에 있는 값을 writ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dst write string이라고 해서 자, 메시지 변수에 있는 값을 write를 해줍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simple data라고 하는 게 parsel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write to parsel은 simple data를 parsel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뭐예요? parsel에서 simple data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read로 복원하는 거죠. 그럼 parsel이 뭘 하는 걸까요? parsel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 전달할 때 사용되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이 심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객체가 이제 parse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메인 액티비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put extra로 넣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parserable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심플 데이터가 parserable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거를 데이터라고 하고요. new simple data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로 자, 100이라고 하는 숫자와 hello라고 하는 글자를 넣겠다. 그죠? 또는 뭐 hello 메시지가 hello라고 하면 자, 그러면 simple data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 바로 넣을 수 있어요. intent. 자, put extra라고 해서 넣고 여기에 자, 데이터라고 하는 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객체를 넣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parserable을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받는 쪽에서 저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쓸 수 있냐라고 하는 거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 와서 보면 자, 인텐트 전달받은 인텐트를 프로세스 인텐트 안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names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확인했어요. 똑같습니다. 자, intent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뽑아내는데요. 자, get 하고 parserable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키값을 넣으면 파슬러브를 구현한 심플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 심플 데이터라고 해서 자 이거를 데이터라고 받으면 되나요? 네, 이거를 심플 데이터로 캐스팅하겠죠. 형변환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if 데이터가 null이 아니면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자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자 전달받은 심플 데이터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심플 데이터라고 하고 자 심플 데이터에서 뭘 꺼낼까요? 자 심플 데이터 데이터 점 해보면 되겠죠. 넘버하고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버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를 한번 뿌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에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인텐트를 보내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됐건 자 뭐 인텐트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메뉴 화면 띄우기 해보면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데요. 전달받은 이름 리스트 개수 그대로 뜨죠. 그 다음에 전달받은 심플 데이터 헬로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심플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가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 여러 개 데이터를 read 전부 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write 전부 다 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블이라든가 파슬러브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된 객체 자체를 그대로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 즉 부가 데이터로 넣어서 다른 액티비티로 전달하는 방법을 봤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서비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에서 액티비티로 전달하거나 또는 액티비티에서 서비스로 전달하거나 거꾸로 또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서 액티비티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다 마찬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로 넣어서 전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